저 미얀마 출신이고요. 미얀마에서 1993년에 한국으로 오게 됐고, 이게 지금 현재 인천 부평에서 이제 식당 2개를 운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엄청 오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도피 생활. 제가 이게 미얀마 학생으로 있을 때, 지금 상태와 이게 비슷하다고 똑같은 군사정보 시절이에요. 이거 88년도에 우리 한국의 관주 사태처럼 민주화 이렇게 환쟁이 있었어요, 미얀마에. 그 후에도 제 고향이 이게 제2의 도시 만들리라는 지역이에요. 거기서 90년도에 또 우리 학생들이랑, 미얀마는 불교 국가니까 그 숙녀들이 더 많아요. 그 숙녀들이랑 이제 반정부 시위를 하게 됐죠. 한 번은 이게 그때 다시 한국으로 따지면 동사무소 아니면 동사무소장이 우리 아버지 친구여서 아들 같은 친구니까 내가 다 올리겠다 해서 보냈어요. 보장 써서 그분이. 두 번째 오니까 그분조차 야, 안 되겠다, 도망가라. 먼저 미리 말씀드렸어. 저한테 얘기해 줬어. 그래서 제가 중국 구경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한 몇 개월 있다가 몰래들 다시 들어와가지고 집에는 고향에는 못 들어갔죠. 다른 도시로 잠깐 있다가 또 양곤으로 있다가 그리고 걸쳐서 그때는 미얀마에서는 여권, 신분증 돈으로 살 수 있어요. 가짜 만들어가지고 태국으로 빠졌어. 태국 통해서 한국으로. 그 말을 하면 한국인들이 서운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전에 오기 전에는 한국에 대한 이게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아는 게 제가 한국에 택한 거 이유 하나, 아까 도피 생활도 있지만 한국도 미얀마랑 이게 봉사독재 역사가 비슷해요. 그래서 내가 오게 된 것도 있고요. 근데 그 반면에 그때 당시 한국 사회 전체가 특히 외국인에 대한 반갑지 않아요. 특히 우리 동남아 출신 사람들한테 뭐 어떤 자격이 있든지 생기세만 판단하고 무조건 차별해요. 그 강한 그런 사회였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야 이게 대부분 외국인들이 한국말을 어느 정도 배우고 오잖아요, 한국에. 이 한국 땅에 내가 도착할 때까지 가나다라도 모르고 그냥 얘네도 모르는, 한국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한국에 도착했어요. 제가 처음으로 배웠던 말이 어떤 말일 것 같아요? 한국말이. 인사 아니에요? 네? 인사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네. 네.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엄청 심하다는 게 여기에요. 처음으로 배웠던 거예요. 그것도 자연스럽게 이것이 여기라도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내가 한국으로 오고 이게 생활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다시. 왜냐면 어떻게 보면 이게 도피 생활 하니까 공장에 직장에 들어가는데 맨날 그 욕이 그때는 처음에는 모르죠. 얘네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욕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처음엔 한국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별로 좋지 않다는 거죠. 아내가 오면서부터 오고 나서 후에야 그게 하게 됐거든요. 왜냐면 저도 뭐 여러 이게 직장 생활도 많이 해봤지만 이게 우리 와이프도 어떻게 보면 먹고 살려면 점점 이게 사회가, 왜냐면 이게 물가도 뭐 올라가고 뭐 다 그러니까 다 벌어야 되니까 이게 생각하는 게 개인 사업, 이게 와이프도 뭐 여러 조건이 갖춘 거죠. 와이프도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고 그것도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한국에 나와 있는 미얀마 사람들이
식사하는 자리, 이게 마음 놓고 자유롭게 식사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고 싶은 또 이유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대부분 이게 한국에 있는 우리 미얀마 친구들이 다른 뭐 한국 식당이나 하면 뭐 이게 대놓고 말할 수 없는 이게 뭔가 눈치 보이면서 밥 먹어야 되잖아요. 그쵸? 이게 마음 놓고 그냥 말하면 옆집에서 그냥 시끄럽다 뭐 그 소리도 들 수도 있고 말이 안 통하니까 이게 알아듣지 못해 그런 것들도 많이 이게 파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저쪽에 보면 노래도 틀고 미얀마 노래도 틀고 친구들이 또 왜냐면 그냥 아무 눈치 없게 이게 뭐 맥주 한 잔 마시면서 밥 먹으면서 고향의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한 자리 제공한 그 이유도 하나 있어요. 우리 미얀마 음식 대부분이 이게 처음 먹어본 사람한테도 배탈 안 나요. 이게 대부분 요리마다 강황 가루가 들어가요. 소화 기능, 이게 소화도 도와주면서 이게 그런기 때문에 그 장이나 뭐 이렇게 보호하기 때문에 미얀마 음식 먹고 배탈 나는 사람은 좀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봐요. 미얀마 음식도 한국인 입맛에 많은 음식들이 많아요. 몰라서 이게 거부감이, 이게 좀 생소하니까 거부감이 있을 수 있겠는데, 대부분 한국인들이 기름 많은 걸 싫어하잖아요. 아까 찌우 같은 경우는 이게 한국인들이 아마 내 생각에 먹어본 사람 치고, 이거 맛없다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소고기찜, 그리고 닭 요리, 토종닭은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의 닭볶음탕 그거랑 이게 비슷하긴 한데 그냥 맛이 달라요. 요리하는 과정이 좀 틀리니까. 그때 저희도 먹었던 것 같아요. 그 커리. 네, 커리 아마 약간의 이게 근데 우리는 그렇게 뭐 인도나 뭐 그런처럼 향지로 엄청 많이 강하게는 안 써요. 살짝만. 이게 그 요리마다도 안 쓰고 쓰는 요리도 이게 조금만. 뭐 그렇다지 얘기하자면 미얀마의 전통적인 맛이죠. 그래서 제가 이게 위주는 미얀마 사람들이 위주로 하니까 전통적인 거죠. 뭐 한국에서 미얀마 식당 하니까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맞춰서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왜냐면 뭐 그런 있잖아요. 한국인 대상으로 하려면 한국인 맛에 맞게 변경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 안 해요. 왜냐면 제 목적은 아직은 미얀마 사람들이 대상이니까. 이게 평일에는 가끔씩 와요. 한국인들이 또. 이게 깨우 같은 경우는 뭐 음식 유튜버 와서 뭐 찍고 몇 개를 이게 찍고 갔더라고요. 그거 보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예전에 뭐 미얀마에 가본 적이 있는 분들도 오고, 가끔씩 오고, 뭐 그런, 아예 그냥 이게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하고, 그냥 호기심에 뭐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요. 대부분 이게 반응이 처음 먹어보는데, 이게 맛있다. 그 소리가 들어서 그때는 뭐 기분이 없었죠. 차이가 더 커지죠. 더 커지고 또 한 가지 제가 할 수 있는 게 미얀마 친구들한테 제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가게 두 개를 다른 식당 가는 친구들이 보고 제 알바 고용하는 게 너무 많다라고 보기에 실제로도 많아요. 이유는 이 친구들한테 제가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왜냐면 같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친구들이 또 인건비 만만치 않아요. 그래도 뭐 나 혼자만 먹고 살려면 안 되니까 같이 먹고 살아요.
쭉 이런 식당 일을 하게 되면,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이 여러 나라 음식을 한 군데에다가, 가게 좀 큰 거에다가, 뭐, 미얀마 음식, 태국 음식, 베트남 음식, 그런 큰 식당을 운영하고 싶은 거예요. 한 식당 내에서 뭐 여러 나라 음식을 맛볼 수 있게. 험한 세상이라 이게 얘기하려면 할 수도 있고, 그 와중에 다 어울려서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한국이. 그러니까 여러 나라 이제 음식이 제가 이게 해석하는 게, 모국의 음식이 아니면 다른 나라 음식을 그 나라의 문화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는 뭐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저도 다른 나라 음식을 먹으면 그 나라에 대한 문화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는, 굳이 내가 거기를 안 가봐도. 그러니까 한국인들도 그렇게 미얀마 음식을 한 번이라도 먹으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게 미얀마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도 뭐 문화적인 그런 것들이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한국 사회에서 디아스포라로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어떤 규칙이나 동양에 대한 정의가 무엇일까요? 따뜻함? 안도감? 누구나 그걸 비슷하지 않을까요? 어디에도 태어났든, 뭐, 잘 살았든, 못 살았든, 자기 태어난 곳이 가면, 이게 따뜻함을 느끼고, 이게 안도감, 뭐 그렇지 않을까요? 아마 여기 오는 친구들이 또 그런 거를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왜냐면, 이게 단골로 오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뭐, 지금까지도 계속 이렇게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서 지지해 주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는 점점 무관심하게 됐죠.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시간이 이게 너무 길어버리니까. 요번 2020년도 이게 쿠데타 때는 막 그때도 저는 방송에 많이 얘기했어요. 한국 사회에 너무 감사하다. 왜냐면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청 많이 지지해주고 행동으로도 많이 해줬거든요, 한국이. 미얀마 민주화에 대해서. 왜냐면 유일하게 이게 진짜로 역사가 비슷해요. 60년도에 한국이 이게 처음으로 군사 쿠데타 있고, 미얀마에서는 62년도에. 그리고 이게 80년도에 관주 사태가 있고, 88년도에 미얀마 이게 전체적으로 사태가 있어요. 그리고 90년대, 뭐 94년도,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이게 2000년도. 한국이 이게 변해가는데, 이게 미얀마는 아직 후진국으로 가고 있고, 민주주의를 이게 실현하고 있는 한국에서 한국 국민들도 미얀마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그냥 무관심 말고 조금이라도 더 이게 관심 갖게 됐으면 너무 고맙죠. 왜냐면 그래야지 이게 한국이랑 미얀마도 더 이게 지금처럼 더 이미 국민들이는 한국에 대한 뭐 신뢰도가 많이 이게 좋아하는 감정 뭐 그런 거 막 커요. 지금 대부분 한국 사람들도 미얀마 정부랑 거래 안 하려고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도 그냥 도움이 돼요. 그런 것. 국경지대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어요. 이게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실질적으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미얀마의 상황은 나름대로 알리고, 이게 지원으로 보내주는 그것밖에 안 돼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최소한의 그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저도 매달 뭐 하고 있고, 얘가 왜 미안하냐면 우리 세대 때 이거를 못 끝내서, 지금 아직도 2020 이번
미얀마 쿠데타 후부터 계속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고, 미얀마 사람들 중에도 시간이 지나니까 나무라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 집이 안 당하니까. 근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이게 이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뭐 가서 시위에 이게 반대 운동 이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외국에 있는 미얀마 사람들이 한 달에 $1씩만 아니면 $10씩만 활동하고 있는 사람한테 기부해주면 엄청 힘이 돼요. 지금 이게 우리 한국에도 한 4만 명 넘게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꾸준하게 계속 그런 활동하고, 이게 나는 뭐 대놓고 활동은 못하지만 기부금으로 꾸준히 하고 있는 게 몇천 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있는 그 대놓고 못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뭐 우리 제가 지난번에 이게 할 때도 그 얘기를 아이디어를 내서 그것도 지금 실행하고 있거든요. 내 나라를 위해서 내 임금 1인치만 하루 일하는 만큼만 나라를 위해서 한 달에 이게 도와주자. 그 캠페인 계속 하고 있긴 해요. 근데 그 중에서 꾸준하게 하는 게 뭐 몇천 명? 몇몇 명 중에 몇천 명? 근데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이게 외명한 사람들도 조금이라도 나라를 위해서 뭐 도와주면 원인들이 참 제 아이디어로 이게 저는 이런 거를 항상 환영해요. 왜냐하면 미얀마에 대해서도 이게 알려지게 되고, 한국의 뭐 제 개인적으로 보면 소수의 미얀마,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소개도 돼버린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 잡지에 뭐 들어가면 미얀마, 이게 외국인, 뭐 민자, 뭐 그런 단어들이 다 들어가니까 그 전체로도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이 앞으로도 한국 원래 살고 있던 한국인들과 다른 전 세계인들이 같이 사는, 오히려 더 사는 나라가 꼭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평화롭게 안전하게 서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이런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